2021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여러분이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알아야 될, 졸업할 때까지 신경 써야 될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시간적인 제한이나 자료 제한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본 내용에서 안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를 주시면 실무자들에게서 더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대학원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성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한성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이런 새로운 지식 창출의 역할과 현업 전문가의 석박사학력 개발 역할, 기업가의 지적 사교클럽 중개 역할,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코치 역할, 외국인 학생 한국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대학원 교학팀 행정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원 교학팀은 저희 학교 상상관 10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생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상관 10층에 있는 대학원 교학팀을 방문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은 원생들이 제일 많이 보게 될 대학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대학원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학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려면 일단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이 상단에 보시는 대학원 쪽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대학원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대학원 홈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안내사항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전적으로 대학원 소개 보시면 대학 원장님 인사말이나 그다음에 교육 비전 연역, 각칙 및 시행 세칙, 대학원 자체 평가 자료, 요람, 행정 조직에 관한 안내, 캠퍼스 안내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자세한 부분을 하시려면 대학원 및 학과 안내로 들어가시고 본인이 속한 대학원 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학과가 안내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해당하는 학과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학과 소개, 교수 소개, 교과목 소개, 교육과정 소개 등의 여러 가지를 안내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시는 동안 안내받으실 학사 안내는 보시게 되면 학기차별로 학사 일정이 올려져 있고요. 그 외에 등록, 장학, 수업 성적, 선수 과목, 대학 학점 교류, 학적 변동, 졸업에 대한 안내사항들이 있고 그 졸업 자격 시험이나 논문에 대한 사항은 이쪽 항목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생 지원 어떤 내용이냐면 재직명증 발급이나 학생증 발급, 학술정보관 이용, 시설 Q&A 등 여러 가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원생분들이 가장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 정보광장이라는 부분인데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될 사항들을 대부분 이 정보광장의 공지사항 쪽에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다시피 각 이제 항목별로 수업이나 졸업 논문, 등록 장학, 일반 공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싶은 아니면 안내 받아야 될 부분을 클릭을 하시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게시된 게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정보광장에는 보다시피 이제 뭐 자료실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양식을 작성하셔서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으니 다운을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대학원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대학원 신문인 대학원보, 그다음에 교황사 공지사,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가장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 이클래스인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 수업이 없고 비대면으로 웹스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성 이클래스 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으로 이제 항상 이클래스에 대한 공지사항이나 FA나 Q&A 등이 올려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클래스를 접속을 하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쭉 내려보시면 요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 중에 한성 이클래스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 아이디는 원생들 학번이 되겠고 비밀번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학생들 그 초기에 학번하고 찾으실 때 그 하신 비밀번호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각 특수대학원은 특수대학원별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경영대학원이다 그러면 경영대학원 홈페이지로 클릭을 하시면 경영대학원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자세한 사항은 이쪽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안내 자료로 돌아가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는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돼 있고요. 자, 제일 학생들한테 중요한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위 과정별로 주요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수업 연한입니다. 수업 연한은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6학기를 다니셔야 되고 석사는 4학기, 그다음에 특수대학원은 석사만 있습니다. 박사는 없고 그래서 총 4학기를 다니셔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5학기제라서 5학기를 다 다니셔야 됩니다. 학기당 이수학점은 일반 대학원 박사는 9학점 이내, 석사도 마찬가지고요. 특수대학원은 8학점 이내에서 수강청을 하셔서 학점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교육대학원은 7학점, 행정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는 9학점, 그다음에 지식서비스 컨설팅 대학원은 10학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 학위 취득을 위한 수료 학점으로는 박사는 36학점, 석사는 24학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컨설팅 대학원 학과들은 30학점을 이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논문을 작성을 하셔서 졸업을 하시는 사람 같은 경우는 논문 지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박사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석사는 2회 이상을 받으셔야 졸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논문 제출 자격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아래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에 자격 요건 중에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을 위해서는 논문 제출하기 위해서 외국인 토픽 성적이 필요합니다. 토픽 성적은 최소 4급 이상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연구 윤리 교육이라는 거를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내부문 제출하실 때 한번 하셔서 이수를 하시고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정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사과정은 보시다시피 등록은 6학기 동안 모두 다 등록을 합니다. 원생들이 잘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박사 같은 경우 4학기까지 내가 이수학점을 다 이수를 했는데 5학기, 6학기에 등록금을 다시 내야 됩니까?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거는 논문 작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학기, 6학기에 오로지 논문 작성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 4학기까지 학점을 다 이수하실 수 있게 해놓은 거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4학기만의 학점을 다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4학기가 아니고 원하는 5학기에 36학점을 이수하시겠다 그러면 1학기 예를 들자면 1학기 6학점, 2학기 6학점, 3학기 6학점, 4학기 9학점, 5학기 9학점 이런 식으로 이수하셔서 36학점을 모두 채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시험은 1학기 차부터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보셔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시험은 1학기 차부터 언제든지 본인이 보실 수 있는 학기 차에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시험 보기가 어려우신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대책 과목을 저희가 개설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기 중이나 방 중에 그 대책 과목을 개설하는데 이거는 그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 신청 학생이 많지 않으면 대책 과목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매 학기 들어가셔서 잘 확인하셔서 그걸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술 발표대회나 또는 학술지 게재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논문 심사를 작성을 하셔서 심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논문 지도 교수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논문 지도를 박사는 최소 3학기 동안 논문 지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니 논문 심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도를 받으시는 동안 논문 작성 계획서를 계속 제출하셔서 하셔야 되고 그 종합시험은 4학기차 이상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 같은 경우는 논문 제안서 공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5학기부터 제안서 공개 발표를 하셔야 돼만이 논문 심사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최종 모든 게 외국어 시험이나 그다음에 학점 이수, 수지 계제나 지도, 작성객 제출, 종합시험, 자체 고백까지 완전히 끝나신 분은 최종 학기인 6학기에 가서 논문 심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 심사를 받으셔가지고 통과가 되시면 최종 학위 논문을 제출하시고 졸업을 하실 수가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제 중간에 논문 지도 교수님을 바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논문 지도 교수가 변경된 이후에 2학기 이상은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지막 학기 같은 경우는 논문 지도 변경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석사 과정입니다. 석사 과정은 아시다시피 4학기제이기 때문에 4학기 동안 등록을 하셔야 되고 학점 이수는 아까 박사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요거는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4학기에는 오로지 논문에만 매진하겠다 그러면 3학기까지 24학점을 다 이수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본인은 4학기까지 나는 수업을 듣겠다. 그러면 1학기에 6학점을 듣고 2학기 9학점, 3학기 6학점, 4학기 3학점 이런 식으로 하셔서 4학기까지 드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외부 시험은 박사과정과 마찬가지로 1학기부터 시청하셔서 시험을 보실 수 있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석사도 학술대회 발표나 논문지 게재 실적이 있어야만이 논문 심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석사 과정은 4학기제이기 때문에 논문 지도교수 선정을 해서 신청하는 게 3학기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논문 지도교수 신청하셔가지고 지도를 받으셔야만이 논문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박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논문 지도 교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최소 2학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이 4학기 때 논문 지도 교수를 변경하시지 않는 것이 더 학생들한테는 좋은 방편이 되겠습니다. 지도는 보다시피 2번을 받아야 되고 작성 계획서를 2번 제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논문 제안서 공개 발표도 3학기부터 해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시험도 3학기부터 신청하셔서 종합시험을 보셔야 석사 같은 경우는 학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최소 3과목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논문을 작성을 안 하고 논문 대체 실적으로 해서 졸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학과가 논문 대체 실적으로 졸업이 가능한 건 아니고 그 몇몇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에서 논문 대체 실적으로 졸업을 하실 경우에는 그 학과에 반드시 물어보시고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4학기 논문 심사를 통과하면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 석사기 과정만 있지만 똑같습니다. 일반 대학원이랑 다른 내용은 없고 다만 이수학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 석사학위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8학점씩 수강하셔가지고 3학기 만에 수업을 다 들으시고 4학기에 논문을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조금 뭐 이제 뭐 6학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서 4학기까지 6학점을 14학점을 다 이수하셔가지고 졸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나 지식건설대학원 학과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학점을 더 이수하셔서 졸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학점을 더 추가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시험은 보시다시피 1학기부터 4학기 내에 보시면 되고 다만 특수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과 다르게 논문 작성 없이 학점만 취득을 해서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점 졸업 신청은 3학기차 올라가는 시점에 본인이 학점을 더 이수를 해서 졸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때 신청하셔서 졸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같이 3학기 차에 논문 지도 교수 신청하시고 지도받고 계획서 제출하시고 제안서 공개 발표하고 종합시험도 보시고 하셔야 최종 학기인 4학기에 가서 논문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가 통과가 되면 논문 제출을 하고 졸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육대학원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5학기제이기 때문에 학기당 이수학점도 조금 다르고 그 신청하는 신청 기간이 다 일반 다른 과랑 다르게 대학원랑 다르게 한 학기씩 밀립니다. 밀려서 똑같이 다른 특수학원 같이 하셔서 논문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각 대학원별이 아닌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번 첫 번째로 이번 2학기 학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학기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죠. 23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있고 수강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29일 일요일까지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외국어 시험 및 대책 과목 신청이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본인이 웹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1학기 개강은 8월 30일 월요일부터 개강이 되니 학생들 잘 날짜
맞춰서 수업에 듣는 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청 정정이 8월 30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있는데 이거는 과목이 폐강이 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수업은 도저히 제가 이번 학기에는 못 들을 것 같다 그러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똑같이 수강청 하신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수강청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시험은 9월 17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다시피 이때 신청을 하시고 일정된 분들은 이때 시험을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책 과목 수업을 들으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로 공지가 나가니 그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10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12월 6일부터 18일. 한 학기 동안 본인이 들으신 수업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똑같이 기말고사 기간 외에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셔서 2학기는 최종 종료가 되는 게 12월 12일, 12월 10일입니다. 토요일 날 종료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부터 동계 방학이 시작되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또 학기가 시작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강 신청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생들은 수강 신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 8월 24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그 한성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킥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비스에서 종합정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셔서 교무 수강 신청을 클릭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과목 중에 본인이 들으실 과목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강 신청 시 유의하실 부분은 수강 인원의 제한 및 폐강이 있습니다. 일부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과목에 대해서 수강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수강생이 3명 이하인 강좌는 폐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3명 이하라도 폐강이 안 되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그거는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료 학점은 학점 그 취득을 위해서는 수업 시에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15주 수업인데 3분의 2면 최소 10주 이상은 출석을 하셔야만이 학점을 이수하실 수가 있고 6일 이상, 그러니까 6번 이상 결석을 하시게 되면 해당 과목 이수는 불가하고 되시겠습니다. 학위과정 수료학점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석사는 24학점, 박사는 36학점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컨설팅 대학원의 스마트 융합 컴퓨터는 30학점이니 잘 요거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강 신청 학점은 일반 대학원은 박사, 석사는 매 학기 9학점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꼭 9학점까지 안 하셔도 되고 9학점 이내로만 하시면 됩니다. 특수대학원은 8학점, 말씀드린 대로 교육대학원은 7학점, 사회복지는 9학점, 지방대학원은 10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추가 이수가 있는데 학습대 전공과 다른 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5학점 이내에 5과목 이내에 선수 과목을 추가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학점에 포함되지는 않고 패스, non 패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졸업을 하시려면 요거는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선수 과목이 없으신 분은 이건 별도로 이수하실 필요는 없고 선수 과목 이수대한 부분은 그 학기 초에 학과 전공 주임 교수님께서 이 학생은 선수 과목을 이수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제출을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선생님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편입을 하셔서 들어오신 원생분들이 계실 겁니다. 편입생들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하지 않은 졸업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여기 보시면 동일 과목을 중복 신청하거나 수업 시간이 겹치는 과목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라고, 그 외에 타학과에서 수강신청을 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논문지도교사협회에서 그 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석사과정은 9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탁과 과목을 듣고 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타학과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 선생님들은 경영학과인데 뭐 무역학과의 과목을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 그 주임 교수의 허가를 득해서 박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에서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교 특수대학원 간에도 학점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문지도협회 학과 중에 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하고, 다만 이거는 그 본인이 6학점 이내에서만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타 대학과 학점 교류가 가능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거는 이제 동일 과정에 한해서 개설된 교과목으로 아래에 있는 협정교가 14개가 있는데, 이 협정교의 전임 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매학기 3학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료시까지 해서 총 9학점까지 타교에 가서 그 과목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협정교에서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도교사와 협의한 후 주임 교수를 경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지사항에 그 학점교류에 대한 부분이 안내가 되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이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협정교는 아래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수강청 확인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과목과 상이할 경우에는 학과 또는 대학원 객실 문의하셔가지고 수정을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청 정정은 보시다시피 수강청된 과목은 변경할 수 없으며 폐강 또는 합반 등의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 기간은 아래 보시다시피 8월 30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일요일 정정 시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강청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요 밑에 퀵 서비스라는 부분에 종합정보 시스템을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인이 알고 있는 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밀번호를 넣으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에 이제 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교무 쪽에 수강청을 눌러보시면 본인이 이렇게 수강청한 과목이 이런 형태로 여기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강청 변경을 하신다. 그러면 그 삭제하실 과목은 삭제를 하시고 요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추가를 하시면 여기에 변동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논문 관련돼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도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킥 서비스에 종합정보 시스템에 로그인 하시면 신청 서비스, 논문 관련 쪽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지도 학위 논문 지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석사는 2개 학기 이상, 박사는 3개 학기 이상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위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대신에 학점으로 졸업을 하시는 특수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최저학점 위에 추가로 6학점,
그러니까 최저학점이 24학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 추가로 6학점 그래서 총 30학점을 취득하셔야 논문 작성 없이 학점으로만 졸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논문 대체 실적에는 일반대원 최저학점 이수에 3학점 추가로 취득을 하시고 논문 대체를 내셔서 졸업을 하신 거 그랬고 특수학원 같은 경우는 최저 이수학점만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학위 논문 제출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사학위 과정엔 재학생이나 수료생이어야 되고 수료생은 과정 수료 후 7년이 초과하지 않은 자 또는 연구수료 해지 승인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그 7년이 지나면 연구수료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한 번의 기회를 드리는데 요거는 매 학기 개시 이전에 그 공지사항에 안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연구수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신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한 1회 하나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논문을 어느 정도 작성이 되고 했으면 신청을 하셔서 연구수료 해지를 하셔서 2년 이내에 논문 심사를 받고 통과하셔서 졸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사님 6학기 이상 등록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다음에 36점 학점 이상 취득을 하시거나 예정을 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취득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3.0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학기로 들어가셔서 요거를 과목을 더 들으셔서 평균 평점을 3.0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주셔야만이 학위 논문 제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 작성 계획서를 제출 반드시 하셔야 되고 논문 제안서 공개 발표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는 아시다시피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1저자로서 국내 학술대회 이상의 논문 발표 실적이 있는 자와 또 예체능계인 무용과나 이런 쪽에는 대학과 같은 경우는 작품 발표는 국내 예술 발표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그리고 논문 지도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3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으셔야 되고 논문 심사도 박사 같은 경우는 3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통과가 돼야만이 학위 논문 제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석사학위 같은 경우는 재학생, 수료생 있습니다. 수료생은 박사와는 다르게 과정 수료 후 5년이 추가되는 자라. 그다음에 연구 수료 해지 승인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학위 논문을 제출해서 졸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4학기 이상 등록, 교육대학원은 5학기 이상입니다. 총 취득학점 24학점 이상 취득.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취득학점의 총 편점 평균이 3.2 이상이 돼야 되고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고 작성계획서 제출, 공개발표 통과하고 또한 국내 학술대회 발표 또는 교내 논문지 게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나 작품 발표의 경우에는 전시 작품 출연에 준하는 국내 예술 발표 이상의 실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학술대회는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그 학술대회를 교학팀의 주최로 해서 열어주니까 교회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그 교내에서 하는 학술 발표대회에서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 지도는 2회 이상, 그다음 논문 심사는 석사는 한 번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는 3번이지만. 다음, 자, 이제 논문 지도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이 신청 서비스 쪽에 보시면 논문 지도 신청 및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의 항목을 입력을 하시고 이 저장 버튼을 반드시 클릭을 하셔야
논문 지도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저장이 되면 이렇게 위에 본인이 지도 신청한 차트별로 해서 다 조회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 작성 계획서 제출 및 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계획서상을 여기다가 본인들이 작성해서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해 주시고 하셔서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제출을 하셔야만이 나중에 논문 심사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 반드시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각종 민원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록금 납부는 여기 보시면 등록 기간은 매년 2월, 8월에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에서 내시거나 기업은행 또는 농협,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1차, 2차에 나눠서 본인이 분할 납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청은 매학기 등록기간 쪽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신청 서비스 클릭하시면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납부는 1차 납부 기간은 100만 원을 납부하셔야 되고 2차는 등록금 잔액을 모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1차 납부 기간은 보통 매년 3월이나 9월경에 있고 2차 납부 기간은 매년 4월이나 10월경에 2차 납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장학제도를 확인을 하시려면 그 학교 홈페이지 한성 소개 쪽에 가서 규정용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대학원 학생 실습지기 보시면 장학제도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증 발급 같은 경우는 그 진리관 1층에 학생장학팀에서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시는데 요거는 신분증을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모바일로도 학생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데 모바일 학생증은 그 플레이스토어나 그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한성대학교 모바일 아이디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운받으실 때 종합정보 시스템 아이디하고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그 모바일로도 학생증을 방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학생증을 받아놓은 경우에 사용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증명서 발급은 각종 이제 뭐 학생들이 교육비 납입 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뭐 졸업하신 이후에 뭐 졸업 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저희 학교 우총관 3층에 자동 발급기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24시간 아무 때나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 증명서나 휴학 증명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가축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인터넷으로 증명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학생증명이나 재증명 발급을 첨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동사무소에서 팩스 민원으로 해서 팩스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증명 발급은 여기 설명은 안 돼 있는데 그 민원24시라는 정부에서 하는 포털 사이트에 가서도 증명서 발급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휴학이나 복학을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청 기간은 매년 2월이나 8월경에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본인이 신청 서비스 휴학생이나 복학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일반 그 휴학 외에 병역이나 임신, 출산, 육아, 질병 휴학은 대학원 교육팀에서 직접 신청하셔서 하셔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휴학 기간은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총 4회, 대학원은 학기 단위로 휴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번
그 2년을 휴학을 하실 수가 있고 석사 과정은 3회, 3학기, 그래서 총 1년 6개월을 휴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휴학 신청 시 1년 휴학을 희망할 경우는 이제 학기별로 2번 나눠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병역이나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휴학 기간은 이 횟수에 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외에 별도로 더 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휴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학 전은 휴학 기간 만료 후에는 복학해야 하며 휴학 기간 만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이 안 됩니다. 다만 질병이나 병역, 해외 지방 발령 및 임신, 출산, 육아에 한해서는 입학 첫 학기부터 휴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을 하시려면 증빙 서류를 꼭 갖춰서 휴학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학생들 차를 이제 가지고 오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차권을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정문 여고 주차장 앞 주차관리 사무소에서 사무실에서 주차권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려우시면 저희 대학원 교학팀 상상과 집중인 대학원 교학팀으로 오시면 각 연구원들이나 저희 직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별도로 주차권을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원외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박사 및 석사 원외실이 저희 성산관 11층에 있으니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편입생 학점 인정 선수 과목에 관한 사항,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대책 과목 종합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입생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점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과목과 본 대학원 교육과정의 일치 또는 유사한 과목을 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인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은 박사 같은 경우는 최대 18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석사는 최대 12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수대학원 석사 같은 경우는 최대 14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선수 과목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하위 학위 과정에서 비동일 계열 학과를 전공하시고 입학하신 분들은 선수 과목을 들으셔야 되는데 신청 방법은 종합정보 시스템상의 성적, 선수 과목 이수 조회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선수 과목이 들으셔야 되는 부분은 주임 교수가 해서 주시면 저희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선수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는 요 종합정보 시스템 쪽에 가셔서 이수를 했는지 아닌지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과목 이수 학점은 수료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패스, 넌패스 이런 식으로만 성적표상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수료 학점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청구하고 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할 수가 없고 또한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졸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어 시험입니다. 대상은 1학기차 이상은 누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말에서 8월 말 정도에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신청 서비스에 외국어 시험 신청 및 조회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어 시험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석사는 한 과목 영어만 봅니다. 박사는 2과목인데 영어 및 제2외국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2외국어가 없는 학과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는 영어 한 과목만 보게 되겠습니다. 제2외국어로는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한문, 컴퓨터 언어 중 한 과목을 뽑고
현재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시험을 면제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셔야만이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외에 이제 이런 면제 대상이 있는데 이 면제 대상은 보시다시피 뭐 토익 600점 이상, 토플 60점, IBT 60점 이상, 탭스 600점, 박사과정의 제외고는 한자 능력 검증 2급 이상, 뭐 한자 자격 검증 2급 이상, 그다음에 한자 급수 자격 검증 2급 이상, 중국 한어 수평고시 HSK 신 5급 이상, 제2 LPT 2급 이상, 일본어는요. 타 대학원의 외국어 시험 합격자는 예, 그 외국어 시험을 면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하시려면 본인이 받으신 성적 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아, 최근 2년 이내 성적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이후의 성적표는 제출하셔도 면제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나는 외국어 시험을 볼 게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경우는 이제 외국어 시험 대체 과목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음, 대상은 이제 외국어 시험을 미용시하거나 외국어 시험 불합격자는 대체 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초, 9월 초에 있고 수강료가 이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 신청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서비스에서 외국어 시험 신청 및 조회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영어 시험을 보실 건지 학기 중에 대체 과목을 수강을 하실 건지 아니면 방학 중에 대체 과목을 수강하실 건지를 클릭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체 과목은 수강 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 그 학기 중이나 방 중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본인이 잘 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 신청 인원이 적을 경우 폐강돼 버리고 개설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시험 같은 경우는 대상이 일반대학원 박사는 4학기차 이상, 석사는 3학기차 이상에서 보실 수가 있고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3학기차 이상에서 교육대학원은 4학기차 이상에서 신청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4월 초나 10월 초경에 있고 신청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서비스에 종합시험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수 있는 응시 과목은 석사 같은 경우는 3과목 이상, 예능 계열은 2과목 이상을 보셔야 되고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당 또 70점 이상의 받으셔야만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 불합격한 과목은 재응시하셔야 됩니다. 다만 재응시할 경우에는 응시료가 본인에게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어, 대학원 그 OT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